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50회차에 들어온 K리그, J리그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49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한 명이 나오면서 독식회차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우라와 대 가시아와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적중 특례 처리가 된 것이 독식회차가 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풋볼 살롱 같은 경우에는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렸던 디나모 키이우 대 레인저스 무승부 이변, 그리고 커뮤니티 공지사항으로 말씀을 드렸던 일본 J리그 10경기 분석 중에서 J리그 최대 이변 결과였던 간바 오사카 무승부를 잡아내면서 이 풋볼살롱 구독자 여러분들의 적중에 보탬이 되어드린 것 같습니다. 이번 50회차 다음에 다음 주 51회차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51회차를 앞두고 이번 50회차 K리그, J리그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를 해왔으니까 1번부터 14번 경기 분석을 들어보시고 나만의 조합픽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무 2무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주중에 일본 J리그 경기들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이 프로토 3무 2무 적중 내역입니다. 풋볼살롱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투폴 무자비 조합이 최근에 연속해서 적중이 되고 있고, 이렇게 올림픽 축구 챔피언스리그 경기들로도 2무가 적중이 되면서 많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 회원분들이 프로토에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매 회차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축구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폴더 고배당 조합, 3무 2무 무자비 조합, 그리고 정배 주력 조합까지 취사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제가 풋볼살롱 현미경 분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축구 승무패의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승무패에서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프로토와 승무패의 양질의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90배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께서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신 다음에 카페에 공유를 하신 다음에 적중된 내역입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고배당 프로토 조합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축구뿐만 아니라 야구와 농구 분야에서도 이렇게 제야의 고수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의 조합픽까지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와 농구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승 1패 승 5패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양질의 야구와 농구 분석으로 보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무패 50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FC 도쿄 대 가와사키의 경기입니다.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분석을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에서 0대0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에 J리그 두 경기에서 1무 1패의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상위권 가시마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은 가능하겠지만 5경기 기준으로 1승 1무 3패의 하락세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가와사키를 상대로는 지난 3월 가와사키 원정에서도 0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 최근에 8경기에서 1승 7패 이 가와사키 상대로 상당히 열세였기 때문에 이 천적 면모가 있는 가와사키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고무적인 것은 최근에 공격형 미드필더인 아라키 료타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이 아라키 료타로 선수가 도쿄의 골 결정력을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점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직전 빗셀 고베와의 홈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뒀는데 이 빗셀 고베가 2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굉장히 손쉽게 승리를 거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J리그 2연승 7경기에서 2승 5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 가와사키가 도쿄보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가와사키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하고 있는 공격수 야마다 신 선수가 리그 2경기 4골로 맹활약을 하고 있고 직전 빗셀 고베전에서도 2골로 맹활약을 했습니다. 특히나 FC 도쿄와의 1차전에서도 이 야마다 선수가 득점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야마다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가와사키가 올 시즌 원정에서는 2승 5무 5패로 홈에서의 5승 5무 3패보다 확실히 원정에서는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최근 리그 원정 3경기에서는 1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는 가와사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것이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실점 패턴 중에서 측면 크로스에 의한 실점이 무려 9골로 가장 많은 실점을 상대의 크로스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득점 패턴 중에서 측면 크로스에 의한 득점이 11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측면 크로스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FC 도쿄 특유의 측면 공격이 나와준다면 충분히 가와사키를 상대로 득점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반대로 지금 보시는 것은 도쿄의 실점 패턴인데 FC 도쿄 같은 경우에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둔 간접 세트피스 6골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둔 직접 세트피스 1골을 더해서 7실점을 하면서 가장 많은 실점을 세트피스로 당하고 있는데 가와사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세트피스에 의한 득점이 8골로 가장 많은 득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FC 도쿄의 세트피스 수비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기세면에서 가와사키가 우세하다는 점, 세트피스 한방과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가와사키의 승리가 그려지는 경기이고 FC 도쿄 역시 가와사키의 측면 크로스 약점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는 점과 핵심 공격자원 아라키 료타로가 최근에 부상에서 돌아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나고야 대 도쿄베르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경기력이 최근에 좋지가 못합니다.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직전 교토상가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했고 이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핵심 자원들 이탈이 너무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전 공격형 미드필더인 모리시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최근에 또 다른 공격형 미드필더 나가이 겐스케 선수 역시 부상 여파로 빠져있기 때문에 핵심 플레이메이커 2명이 빠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주전 미드필더 우치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원 공백이 심할 수 있는 나고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10경기에서 1승 3무 6패 하락세에 빠져있는 나고야이고 이 도쿄베르와의 상대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1승 2무 3패로 열세이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여러모로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려운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흐름이 좋지 못한데 직전 산프 1호와의 홈경기에서도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5경기 1승 4패 친선전 포함해서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합니다.
이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는 제1리그에서 무승부가 10번으로 무승부가 두 번째로 많은 팀인데 최근에 무승부가 은근히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경기만큼은 도쿄베르 특유의 무자비 면모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도쿄베르 같은 경우에도 이번 경기 승리는 어려워 보이는 것이 도쿄베르의 핵심 공격수인 기무라 유다이 선수와 소메노 이츠키 선수가 나란히 7경기, 8경기째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도쿄베르의 공격 원투펀치의 골 감각이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나고야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패트릭 선수가 최근에 리그 2경기 3골, 직전 교토상가전에서도 2골을 넣었기 때문에 이 나고야가 패트릭 선수의 한 방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에서 이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고야의 핵심 플레이메이커 모리시마 선수의 공백이 굉장히 커 보이는 것이 이 나고야 팀 내에서 빅찬스 메이킹 1등, 기회 창출 횟수가 42번으로 모리시마 선수가 1등, 어시스트 기대감 역시 3.8개로 전체에 나고야에서 1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리시마 선수이기 때문에 이 핵심 플레이메이커 모리시마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 나고야라는 점에서 나고야의 공격이 삐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마찬가지로 도쿄베르 역시 기무라 선수와 소메노 선수의 골 감각이 최근에 좋지 못하기 때문에 이 도쿄베르의 무자비 면모, 그리고 도쿄베르가 패턴적으로 리그 2연패가 없었다는 패턴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저조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무승부로 끝이 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사간도스 대 우라와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사간도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가시마 원정에서 0대3 완패를 당했는데 올 시즌 실점이 너무나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25경기에서 47골을 실점을 하면서 실점이 두 번째로 많은 것이 바로 이 사간도스이기 때문에 수비가 항상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대 전적 면에서도 최근에 우라와전 2연패 포함해서 4경기 1승 3패 열세였는데 그래도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패턴적으로는 올 시즌 리그 4연패가 없었기 때문에 현재 3연패 중이라는 점에서 연패를 한번 끊고 갈 수 있는 패턴적인 근거는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제1리그에서 무승부가 2번으로 무승부가 가장 적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사간도스가 이번 경기 아쉬운 것은 핵심 측면 자원들의 이탈이 있는데 주전 측면 공격수인 토가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주전 왼쪽 측면 공격수인 아유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에 휩싸였기 때문에 이 두 측면 공격수가 결장이 된다면 용병 공격수 마르셀로 선수의 골 결정력 역시 죽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가시마 원정을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있고 이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가시와 레이솔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이 체력적인 우위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우라와 같은 경우에도 용병 공격수 티아고 산타나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과 성적이 떨어지는 우라와라는 점에서 이 경기 우라와가 통수를 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는 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제가 우라와를 믿어보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은 우라와의 실점 패턴인데 우라와가 상대의 세컨볼 패턴에 의해서 실점이 8골로 세컨볼에 의한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사간도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컨볼에 의한 득점이 0골로 우라와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컨볼 상황에서의 집중력은 다소 아쉽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우라와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호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제1리그 활동량 랭킹인데 이 사간도스가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고 이 우라와 레즈 역시 5번째로 많은 활동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사간도스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주중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가뜩이나 활동량이 많은 축구를 하는 사간도스가 주중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가 2배라는 점, 반대로 우라와 레즈 역시 활동량이 많은 팀이지만 우라와 레즈는 주중 경기가 연기가 되면서
측면에서 체력적인 우위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활동량 측면에서도 우라와가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면서 우라와의 근소한 신승이 그려지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사간도스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포항 대 서울 K리그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FC 서울 쪽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리그 3경기에서 1승 2패로 다소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흐름이 좋은 FC 서울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 FC 서울 상대로는 6경기 2승 3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7월 FA컵 경기에서 5대1로 대승을 거둔 바 있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는 포항 역시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포항의 공격수 이호재 선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4골 2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이호재 선수의 한 방이 터져줄 가능성도 있는 이 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대로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연승의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류체코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고 핵심 공격수 링가드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링가드 선수까지 복귀가 된다면 FC 서울이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호날두, 루카스 실바 같은 새로운 용병 공격자원들이 합류가 된 FC 서울이기 때문에 이 화끈한 공격 축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무엇보다 김기동 감독이 이 전 소속팀이 포항이기 때문에 이 김기동 더비로 불리는 포항 원정에서 충분히 FC 서울도 저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흐름 자체는 FC 서울이 좋다는 점, 포항이 FC 서울 상대로 상대 전적에서 밀리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FC 서울 같은 경우는 최근에 6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강원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포항 역시 3승 1무 2패로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경기력 자체는 최근에 FC 서울이 근소하게 우위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K리그2 경기인데 김포 대 경남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김포의 단통 패배로 역배를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김포 같은 경우에는 직전 수원 삼성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최근에 리그 7경기에서 4무 3패로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흐름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 경남 상대로는 2연승 포함해서 5경기 2승 2무 1패에 상대 전적의 우위가 있고 이 김포의 용병 공격수 플라나와 루이스 선수의 경기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김포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경남 역배 사이드로 가보는 이유는 최근에 경남이 공격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영입생 공격수 박동진이 리그 4경기 3골, 용병 공격수 아라볼리가 리그 2경기 연속골, 새로운 영입 공격수인 용병자원 사라이바 선수 역시 직전 천안전에서 1골 1도움으로 맹활약을 했고 용병 공격수 웨일스가 최근에 리그 4경기에서 1골 4도움을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공격자원들의 컨디션은 경남 쪽이 좀 더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점이 K리그2에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K리그 원정 11경기에서 클린시트 무실점 경기가 단 한 번도 없었던 경남이기 때문에 경남의 수비 불안감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김포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투폴 추천으로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고 그래도 공격력이 최근에 나쁘지 않은 경남 쪽이 근소하게 우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과감하게 김포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도 K리그2 경기인데 천안 대 전남의 경기입니다. 천안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 이변까지 추천을 드리면서 무패 투포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남 원정에서 3대3 무승부를 거뒀을 정도로 최근에 공격력이 나쁘지가 않은데 이상하게 홈에서 승리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홈에서는 지금 0승 3무 8패로 홈 성적 꼴등을 달리고 있고 오히려 원정에서는 6승 4무 2패로 원정 성적이 3등일 정도로 이상하게 홈발을 받고 있지 못하는 천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대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원정 성적이 1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정에서 8승 1무 2패를 거두면서 원정에서 가장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전남이기 때문에 홈 성적 꼴찌를 보여주고 있는 천안 상대로 전남이 원정발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천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공격력이 준수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 악재인 것이 핵심 용병 공격수인 파울리뇨 선수가 이 수원 삼성으로 이적이 됐습니다. 이 파울리뇨 선수가 리그 9골을 넣어주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해줬던 공격수인데 이 수원 삼성이 빼갔기 때문에 이 천안이 최근에 좋았던 공격력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천안의 또 다른 공격수 모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7경기 한 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이 파울리뇨가 빠진 천안의 공격력이 다소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반대로 전남 같은 경우에는 원정 성적 1등을 보여주고 있고 이 발디비아 선수가 최근에 부상으로 빠져 있었지만 복귀를 해서 훈련을 소화를 하고 있고 이 전남과 2026년까지 연장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 발디비아 선수가 돌아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하남이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리그 6경기 6골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 9경기 9승 4무 1패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남이기 때문에 이 전남이 경기력적으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다만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는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극장골로 힘겹게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는 전남이기 때문에 이 무승부 이변은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양 팀의 첫 맞대결이 전남의 후반 추가 시간 극장골로 승부가 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전남 같은 경우에는 후반전 득점이 상당히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 시즌 42골을 넣었는데 29골이 후반전에 넣은 전남인데 반대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실점 39골 중에서 26실점 67%가 후반전 실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후반 막판에 가장 많은 실점을 하면서 실점 67%를 후반에 하고 있는 천안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후반전에 전남이 득점을 하면서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천안의 홈 성적 꼴찌, 핵심 공격수 파울리뇨의 수원 삼성 이적, 전남이 원정 성적 1등이라는 점과 천안이 후반전 실점이 상당히 많은데 전남이 후반전 득점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그래도 전남이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3번 경기는 천안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제1리그 경기인데 14번 경기로 들어온 요코마리 대 비셀고베의 경기입니다.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요코마리가 제1리그 3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사포로와의 홈경기에서도 3대2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비셀고베를 상대로 3승 1패에 상대 전적에 우위까지 있는 요코마리이기 때문에 이 요코마리가 상승세를 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요코마리의 용병 공격수인 안델손 로페즈와 얀 선수의 골 감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 두 선수가 나란히 직전 비셀고베와의 1차전 맞대결에서도 득점포를 가동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요코마리가 충분히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비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흔들리고 있는데 직전 가와사키 원정에서 0대3으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무려 2명이나 퇴장을 당하면서 경기를 그르쳤는데 주전 중앙수비수 툴러 선수가 이번 경기 퇴장 징계로 결장이 되고 주전 우측면 수비수 사카이 고토쿠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 주전 미드필더 야마구치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핵심 자원들의 이탈이 굉장히 많은 비셀고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빗셀고베의 승리까지 가져가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빗셀고베가 원정 성적이 7승 3무 3패로 전체 원정 성적 2등을 달리고 있을 정도로 오히려 원정에서 성적이 좋다고 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공격수 오사코 유야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 그리고 요코마리의 최대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면에서 요코마리가 세트피스 실점이 15골인데 반대로 빗셀고베는 세트피스 득점이 15골로 제1리그에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요코마리의 세트피스 실점 지표인데 세트피스 실점이 토탈 15골이나 되는데 빗셀고베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득점이 15골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요코마리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빗셀고베도 한번 분위기 반전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경기 기회가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코마리가 최근에 3연승으로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빗셀고베 상대로 상대 전적에 우위가 있다는 점, 요코마리의 공격 원투펀치인 얀과 안델손 로페즈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요코마리의 승리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 빗셀고베가 원정 성적이 전체 2등이라는 점, 요코마리의 수비 최대 약점인 세트피스 상황에서 빗셀고베가 제2리그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가장 많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빗셀고베에게도 승리 가능성이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50회 차에 들어온 현미경 분석 1, 2부를 통해서 14경기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